아마 지금 이 시각에도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통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먼저 전화를 한 형식이었나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 정상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반쯤 30여 분 통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 정비 문제로 홍은동 사저로 퇴근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사저로 전화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인들의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참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초에서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 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하겠다며 두 사람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같이 축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와 앞으로 양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억제와 핵 문제 해결에 여러 안보 사안 중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방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자문단을 빨리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말을 한 것에 주목합니다. 워싱턴을 방문하겠다고도 했지만 다루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신임 대통령에 대해 입장이 다른 사설을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성공단이 다시 오픈된다면 개성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는 장사를 못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본의 아니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목표는 같은 북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자의던 타의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도운 연방수사국장이 갑자기 해고되자 놀랍니다. 연방수사국 개혁 차원에서 해고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러시아 연관설이 조여들어 해고했다는 분석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풍이 불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까지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설을 특별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사건을 수사하던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하고 하루가 안 돼서 러시아 외무장관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크레딧이 나쁜 사람과는 데이트조차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42%나 됩니다. 애틀란타 시는 적은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도시고 그 점에서 로스앤젤레스는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셸 오바마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 싸웠는데 싸운 이슈는 옷장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소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해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준비하면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는 헤드라인 쓰고 하니까 최종적인 점검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 30분 정도가 되겠네요. 또 동부 시간으로 9시 30분. 그때 그 전화 통화를 30분 했다 하는 뉴스를 저는 한국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미국 뉴스 어느 곳에도 방송 들어오기 5분 전까지도 레이티스트를 점검하는데 아무 데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뉴스를 보고 최종적으로 알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헤드라인조차 맨 앞에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최우방국이라고 말하는 한국 대통령이 취임식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직접 당선 축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축하 성명이라는 것도 달랑 형식적인 두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알고는 제가 뺐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지금 프랑스에서 선거가 있었던 것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 한국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또 심지어는 후보 시절에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자들에게 미국 대통령은 뭐 예산도 그 부분에서 깎고 기후변화에 대한 그 믿음도 없으니까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 사람들과 파리에서 유럽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이런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도 그 마크롱 그 후보 당시에 영어로 녹음한 것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요 이슈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일요일에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 당선 확인이 되자마자 뭐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아무튼 당선되자마자 바로 트위터 등을 통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밝혔고 이제 곧 만나고 싶다. 뭐 큰 표 차이로 그 당선된 것 축하한다라고 했고 다음 날 바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에 비유한다면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6시 30분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그 축하 메시지 같은 거 보내지 않았고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그 5분 전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것이 확인되고 나서 그 이후에 트윗을 15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한다는 그런 그 트윗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언론에서는 백악관에서 그 당선 축하한다는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성명서 양식이야 있겠죠. 제가 방송 끝나고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백악관에서 데일리 브리핑이 있어서 이제 오피스에서 봤습니다. 그때에 거의 그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에 스티브라는 백악관 출입 기자가 지금 그 문재인 그 대통령 그 당선됐는데 서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는가 어떻게 그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길이가 그 스파이서 대변인의 답변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이 질문자는 사드 그 시스템도 있고 하는데 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 스파이서가 한 말이 바로 그 한국 언론에서 전해졌던 백악관의 성명서라는 말과 일치를 합니다. 지금 아마 이제 그 새로운 그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뭔가 그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을 그 찾을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은 직접 아무런 그 뭐 트윗 같은 것 트윗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것 없이 오늘 아침에 6시 30분에 30분간 통하면은 긴 길이의 통화이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만큼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이슈가 북한 문제인데 북한에 압박을 취한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딱 거기서 이제 그 서로의 이슈가 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백악관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축하한다. 한국 국민들과 함께 아주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에서 대통령에 선출된 것 축하하고 동맹으로서 함께 일한다. 우정을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늘 얘기하는 아시아의 최우방 국가라고 하는데 그 전화 한 통 빨리 축하 전화 안 하고 뭐 중국과 그 일본 이미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 미뤄온 것 이것을 보면은 뭔가 이제 그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조심스럽게 그 외교적으로 계산해야지 될 부분이 있는 이 상황이다. 뭐 어떻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상황 이 정도로 지금 이제 한미 관계가 예민한 상황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필요하다면 워싱턴 빨리라도 가겠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청와대에서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계 모든 나라의 주요 신문을 보면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신임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8분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그 주요 신문은 오늘 전부 그 일면에 서부 지역에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신다면 역시 이런 그 제목과 내용 한국 리더가 이제 그 미국을 경계하는 사람이 한국 리더가 됐다는 것이고 뉴욕 타임스는 일면 사진으로 어제 안희정 지사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이제 그 광화문에서 잠깐 그 2분 정도 문재인 그 대통령이 그 당선자로서 연설할 때는 그 연단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볼에 뽀뽀하는 그 대통령에게 그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북한과 화합하려는 지도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진을까지 실었는데 이제 현충원 방문한 사진인데 한국은 미국에 도전하는 새 리더를 선택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또 다른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탄핵되기 전에 그 대통령보다 북한과 중국에 가까운 문재인 새 대통령 이렇게 했고 뉴욕타임스도 여러 가지 그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 결국은 그 미국과 한국의 그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 심각한 정책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뉴욕타임스 또 다른 기사는 선샤인 2 정책 이때 도널드 트럼프 반대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에게 최대 지금 압력을 넣고 있고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그 투자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업계에서는 뭔가를 얻어내기 전에 일단 그 최대한으로 압박을 해서 심리전을 한 뒤에 상대가 그냥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나서 그 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샤인 2대 그냥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부동산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자체에서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 하고 이제 의문표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그 미국 언론이 전부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그 북한도 방문하겠다는 것을 가장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여서 가디언도 새 리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기꺼이 대화하겠다. 이것을 아예 그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실었습니다. 기사 등등을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이고 오늘 저는 그 미국의 분위기를 서로 북한에 대해서도 다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약간 그 반대되는 것 같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로서 그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 제목 자체가 한국이
이제 좌양후하고 있다. 한국 moves lef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신청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decline, politely 했겠죠. 그 사양을 했고 대신에 이제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홍준표 후보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이 방송되지 않았던 주말 사이에는 그게 뭐 기사의 핵심은 아니었지만 홍준표 후보가 뒤집을 수도 있다. 어떠한 조건이 마련되면 이라고도 사설을 썼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대통령이 북한을 기쁘게 하는 정책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표시를 하면서 레프턴이라는 단어 또다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레프턴한 것 유권자들이 이해할 만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왔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 탄생이라는 것이 미국의 북한 핵 위협을 없애려는 노력에는 굉장히 복잡한 결과를 줄 것이라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길을 열었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도왔다 하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내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탄생이라는 그런 길을 깔아줬지만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입장에서는 현명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버 1, 2를 지적을 하는데 넘버 1,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나 뭐 큰 회사에 뭐 세금도 어느 정도 인상하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적으로 이제 하겠다 하는 공약을 보면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승인할 만한 정책이다. 약간 비꼬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을 이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실패했던 선샤인 정책으로 기쁘게 할 의욕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개성공단 뭐 오픈한다고 하고 이런 내용을 쭉 지적을 하면서 최근에 미국 시민을 또 억류한 평양이 오랜 동안 약속을 어긴 것도 무시하고 화합하려는 처사다 비판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굉장히 복잡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말 텐데 북한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잘 위치 설정을 하면서 이득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중국도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해서 사드 코스를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심코 부주의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왔는데 사드 비용 말 등등 해서요. 그런데도 그 대통령과 함께 일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핵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기회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단합하는 길뿐이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주춧돌이라고 말은 하는데 듣기는 좋은데 그게 좀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결론 부분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계속 간다는 시그널을 이제 대통령이 줘야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한국 회사가 개성공단이 오픈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 회사와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해야지 된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 당시에 인터뷰를 했었죠. 일본의 애나 파이필드 지국장이 직접 한국으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설도 시작은 뭐 월스트리트저널과 비슷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것이 이제 선거에 미친 영향, 참 어려움이 많은 한국이 지금 처한 것이요. 국내 외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지금 2위 후보와의 차이를 보면은 쉽게 승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이 아직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완전히 발전하지 않은 영한 민주주의인데 참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입장을 또 곤란하게 한다. 역시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죠. 문재인 대통령의 비둘기식의 북한에 대한 입장, 사드에 대해서 반대한 것. 다시 한번 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했었던 내용을 이 사설로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사드를 배치한 것은 한밤중에 새벽이었잖아요.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했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던 점, 심지어 이 사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라고 했었던 것을 강조를 하면서 한반도 그 문제를 푸는데 미국과 중국이 앞에 있고 한국은 뒷좌석에만 앉아있지 않아야지 되고 주도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요. 이런 얘기를 이제 쭉 그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도 노라고 할 줄 알아야지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점.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좀 그 일단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굿뉴스라고 하면서 눈에 띄도록 그 문재인 대통령도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그런 그 점들도 지적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좀 알려진 것보다는 합리적인 것 같고 또 이제 그 어떠한 그 미국과도 결국은 그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 정책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다면 또 그러한 미국 정책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한 것을 쭉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 실수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 하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오늘 사설입니다.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또 심지어는 후보 시절에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자들에게 미국 대통령은 뭐 예산도 그 부분에서 깎고 기후변화에 대한 그 믿음도 없으니까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 사람들과 파리에서 유럽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이런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도 그 마크롱 그 후보 당시에 영어로 녹음한 것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슈, 중요 이슈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일요일에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 당선 확인이 되자마자 뭐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아무튼 당선되자마자 바로 트위터 등을 통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밝혔고 이제 곧 만나고 싶다. 뭐 큰 표 차이로 그 당선된 것 축하한다라고 했고 다음 날 바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에 비유한다면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6시 30분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그 축하 메시지 같은 거 보내지 않았고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그 5분 전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것이 확인되고 나서 그 이후에 트윗을 15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한다는 그런 그 트윗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언론에서는 백악관에서 그 당선 아마 지금 이 시각에도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통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먼저 전화를 한 형식이었나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 정상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반쯤 30여 분 통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 정비 문제로 홍은동 사저로 퇴근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사저로 전화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인들의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참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초에서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 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하겠다며 두 사람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같이 축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와 앞으로 양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억제와 핵 문제 해결에 여러 안보 사안 중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방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자문단을 빨리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말을 한 것에 주목합니다. 워싱턴을 방문하겠다고도 했지만 다루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신임 대통령에 대해 입장이 다른 사설을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성공단이 다시 오픈된다면 개성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소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해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준비하면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는 헤드라인 쓰고 하니까 최종적인 점검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 30분 정도가 되겠네요. 또 동부 시간으로 9시 30분. 그때 그 전화 통화를 30분 했다 하는 뉴스를 저는 한국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미국 뉴스 어느 곳에도 방송 들어오기 5분 전까지도 레이티스트를 점검하는데 아무 데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뉴스를 보고 최종적으로 알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헤드라인조차 맨 앞에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최우방국이라고 말하는 한국 대통령이 취임식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직접 당선 축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축하 성명이라는 것도 달랑 형식적인 두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알고는 제가 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프랑스에서 선거가 있었던 것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기후 변화에 대한 장사를 못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본의 아니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목표는 같은 북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자의던 타의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도운 연방수사국장이 갑자기 해고되자 놀랍니다. 연방수사국 개혁 차원에서 해고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러시아 연관설이 조여들어 해고했다는 분석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풍이 불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까지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설을 특별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사건을 수사하던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하고 하루가 안 돼서 러시아 외무장관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크레딧이 나쁜 사람과는 데이트조차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42%나 됩니다. 애틀란타 시는 적은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도시고 그 점에서 로스앤젤레스는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셸 오바마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 싸웠는데 싸운 이슈는 옷장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